저는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미화입니다. 최근에 제가 이 잡지, 이 프레지던트라는 잡지는 경제 전문지거든요. 이게 2024년 2월에 실시를 했는데 2,166명을 대상으로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조사가 있었어요. 일에 대한 후회만급 1위를 보면 퇴직 후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둘 걸 하는 후회가 많이 나왔어요. 일본에서 어떤 인기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제가 순위를 살펴보니까 1위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2위가 재무설계사인데 재무설계사는 일본에 상당히 많습니다. 각 개인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건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번씩은 가서 다 상의를 받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3위가 요양복지사, 아마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한 실정일 겁니다. 그 다음에 4위가 케어 매니저인데 노인을 위한 병원 소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시니어 레지던스, 그러니까 고령자 주택 이런 거 소개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해주는데 이게 2위, 3위, 4위는 모두 노인과 관련되는 직업입니다.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일본에는 노인 문제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런 자격증을 따두면 평생 일하는 데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격을 많이 따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제가 돈에 대한 후회 막급 1위를 보니까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저축을 좀 더 많이 해둘 걸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일본 사람들은 사실 저축을 많이 해요. 이분들이 굉장히 절약하는 습성이 있습니다.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보니까 2,121조엔, 약 2경원 정도가 됐어요. 이 중에 현금과 예금은 1,113조엔으로 약 1경원이 돼요. 이게 우리나라하고 금융자산을 비교해보니까 우리나라는 4,822조 원 정도고 현금과 예금은 2,095조 원. 그러면 인구수가 약 3배 조금 덜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일본인들이 훨씬 더 금융자산, 특히 현금과 예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일본하고 미국 및 유럽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일본은 주식 및 투자 신탁에 일본인들은 한 15% 투자한다고 하면 현금과 예금 보유하고는 54% 보유하고 있어요. 근데 미국은 반대죠. 현금과 예금이 13%이고 주식 및 투자 신탁은 51%. 유럽은 중간쯤입니다. 한 36%, 주식 및 투자 신탁이 31%.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일본보다는 그래도 주식 및 투자 신탁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일본이 왜 이렇게 현금과 예금을 많이 보유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이후에 약 30년간 저성장, 저인플레이션, 저금리 3저 경제가 지속이 됐습니다. 일본은 20년 이상 제로금리 정책을 썼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제가 기억하기에도 한 번도 1% 된 적이 없었습니다. 제일 금리가 높다는 우편 정기예금 2년짜리가 0.125%입니다. 또 대출금리도 제가 주택대출 받고 있는데 0.58%예요. 한국하고 비교하면 대출금리도 엄청 싸죠. 금리가 없다가 보니까 버블 경기 후에 물가 하락 경험했던 고령자들이 은행에 맡기지 않고 장롱 안에 현금을 보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. 그게 요즘 좀 사회 문제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유품으로 발견되거나 사기 사건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.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만급, 특히 1위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걸, 같은 거죠. 2위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걸. 그 다음에 3위는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쌓을 걸. 일본 같은 경우에 황혼 이혼, 한국
한국과 비슷하게 좀 많이 하는데 또 특징이 하나 조론을 많이 하죠. 법적인 거는 그대로 두고 서로 따로 이제 사는 조론인데 최근에 재미있는 그 조사를 제가 봤어요. 당신은 조론하고 싶습니까? 연령별로 물었는데 50대한테 물으니까 37%가 조론하고 싶다 그래요. 그 다음에 60대한테 물으니까 31%가 조론하고 싶다. 그러면 실제로 조론을 실행했는 사람은 몇 퍼센트인가 보니까 7%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조론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일본도 아주 소수다, 한 7%. 그래서 이제 5위가 회사 이외에 다른 커뮤니티에 소속될 걸이라는 게 나왔어요. 이게 요즘 일본에 이제 뭐가 지금 커뮤니티가 유행하느냐 하면 고령자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. 만 60세 이상 가입이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다가 뜻을 같이 하는 이용자들이 오프라인으로도 모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노인들의 활력 증진, 그 다음에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1위는 치아 검진을 철저하게 받을 걸. 그 다음에 2위는 근육 운동을 더 열심히 할 걸. 3위는 운동하는 습관을 기를 겁니다. 근데 2위, 3위는 뭐 비슷한 거죠. 근데 치과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. 제 경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그 임플란트 치료를 한국에서 하면 싼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일본에서 하기로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일본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. 아래 어금니 2개를 하는데 한 개 50만 원, 2개 그러니까 100만 원, 한국 돈으로 거의 1,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. 900만 원 이상, 950만 원 들었죠.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충치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이빨처럼 그렇게 되는 거 조금 강한 거 뭐 크라운이라고 하느냐요. 그 소재로 하는데 75,000엔이라고 하더랍니다. 한 75만 원. 강남에 가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하루에 가서 그날 치료하면 되는 걸로 한국 원화로 한 45만 원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갔죠. 강남에 가니까 역시 그 접수 창구부터 벌써 일본말이 되는 그 직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쭉 물으니까 일본인들이 치료하러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. 일본에서 하지 않고. 그 이유가 한국에 와서 그 임플란트 치료하고 충분히 여행 비용도 빠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들어가게 될 수 있으니까 일본인들이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